민주당이 일요일인 어제 이례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단독으로 처리해버렸습니다. 국민의힘이 예산 처리 후에 국정조사 해주겠다고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합의까지 해줬는데 민주당이 그 합의를 보기 좋게 깨고 해임 건의안을 밀어붙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방탄용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고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하게 따져봐 드릴 텐데 먼저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발목 잡기를 넘어서 발목 뻗게 하겠다는 것 자체가 대선 불복입니다. 이상민 해임 건의안은 총 투표수 183표 중 가 182표, 무효 1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동격서 전략이죠. 이재명의 체포와 사법 처리에 쏠린 국민 관심을 분산시키고 대통령께서 또다시 국회의 헌법이 보장한 이 권한을 거기서는 안 될 것이다. 여야가 선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 이렇게 합의까지 한 상황에서 심지어 민주당 출신인 김진표 국회의장까지 예산안을 먼저 합의해라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해임 건의안을 밀어붙였습니다. 앞서 신문에서도 제가 설명드렸듯이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방탄용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수영 교수님도 비슷한 의견이십니까? 그렇죠. 이게 방탄용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게 이렇습니다. 이게 원포인트로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한 게 2000년 이후에 딱 10번 있는데 이게 장관 해임 건의안은 유일합니다. 그 다 예산과 관련된 것. 그렇죠. 다 예산 관련되지 않으면 북한이 미사일을 쐈을 때 그 결의안, 규탄 결의안을 내서 긴급히 모인 것 외에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무리하게 일요일 날 본회의를 소집했느냐. 더더군다나 딱 한 번에, 딱 한 건에 그 해임 건의안 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습니다. 이게 국정조사가 합의된 게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엄정하게 선조사 후에 후 문책을 하자 얘기했고 당도 그걸 받아들여서 예산안과 여기에서 국정조사 합의했잖아요. 합의한 지 다음 날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바로 해임 건의안을 꺼내듭니다. 네. 그걸 뭘로 설명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해임 건의안을 지금 내놓으면은 대통령께서 받으면은 이거는 우리한테 굴복한 거다. 안 받으면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다, 오만이다. 이렇게 프레임을 하려고 이렇게 무리하게 전국을 경색시키면서까지 이 장관 해임 건의안 한 이유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관심 돌리기 이런 방탄용이 아니라면 이건 상식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도 이렇게 반발이 거세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동안 여러 메시지를 내면서 이상민 장관 경질과 관련해서는 일단 진상 조사를 해야 하고 뭉뚱그려서 책임 물으면 안 된다. 똑 집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면서 이상민 장관의 어떤 해임 건의안에 대해서 거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엄연히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사람한테 딱딱 물어야 되는 거지 그냥 막연하게 뭐 다 책임져라. 그거는 현대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 그리고 민주당은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탄핵소추안도 발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어떤 회기를 자꾸 열어보겠다 이런 의도로 좀 읽혀지는데 결국 방탄용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글쎄요. 이제 실제 먼저 대전제부터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자리를 보존하고 있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인가? 저는 일단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굉장히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면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어떤 민주당의 해법이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국정조사 후에 어떤 이러한 해임 건의안을 낼 수밖에 없었던 상황, 조금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상황에 대한 비판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은 지난 유족들의 11월 말에 어떤 기자회견 이후에 이상민 장관이 파면돼야 된다, 사퇴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유족들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어떤 대답이 없는 정부 여당,
대해서 저희는 경고장을 날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이상민 장관이 스스로 사퇴할 수 있는 저는 명분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렇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 그리고 특히 본인 당사자인 이상민 장관은 아무런 응답이 없다는 것이 저는 오히려 이태원 참사 이후에 유족들의 어떤 뜻을 받들겠다고 하는 그러한 의지가 정말 진심이었나? 오히려 저는 그런 의심까지 들고요. 저는 그 이상민 장관 아까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은 딱딱 물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건 형사법적인 책임 아니겠습니까? 그거 말고 정무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이제껏 이러한 대형 참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무부 장관이 물러나지 않은 경우가 있었습니까? 없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라면 이상민 장관이 지금이라도 저는 스스로 자진해서 사퇴하시는 것이 오히려 전국의 해법, 꼬인 것을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이 예산안 처리를 지연시키면서까지 임시국회를 소집한 데는 이재명 지키기 위한 방탄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관련 발언 먼저 한번 듣고 신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성동격서 전략이죠. 이재명의 체포와 사법 처리에 쏠린 국민 관심을 분산시키고 관심을 돌리라는 것이죠. 서민, 복지, 국가 예산, 경제 위기 다 거짓말이에요. 다 쓰레기통에 갖다 쳐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직 기승절 이재명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쏠린 관심을 돌리고 방탄하려는 오히려 이태원 참사의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방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많은 언론들이 오늘 아침에 민주당을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신문 보겠습니다. 서울신문입니다. 자, 이상민 장관 해임안으로 전국이 경색됐고 이걸 자초한 것이 바로 민주당인데 그 의도는 뭘까? 바로 이겁니다. 여당의 양보로 국정조사 카드를 손에 쥔 민주당이 느닷없이 이 장관 해임안을 꺼내들면서 빚어진 일인데 국정조사로 실상을 가리자면서 조사의 핵심 대상인 주무장관부터 해임하고 보자니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하나, 선조사 후 문책을 강조해온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 건의안을 받아줄 리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단독으로 해임 건의안을 처리해버린 것은 바로 민주당이 지금 어떻게든 전국을 냉각시켜서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물타게 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우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일단 12월 9일 정기국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또 한 번 임시국회를 열어서 한 달 정도 시간을 더 벌겠다. 그리고 그때까지도 예산안 처리가 하지 않으면 또 한 번 시간을 벌겠다. 이런 계산들이 깔려 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회기가 열리면 국회의원이라는 특권이 있기 때문에 불체포 특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체포가 쉽지 않다는 걸 노리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김진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지금 이제 회기 중에는 원칙적으로 이제 현역 국회의원을 체포하기 위해서는 체포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고려가 된 것 같고 제가 볼 땐 좀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결국에는 조만간 소환 조사 일정이 통보가 되든지 아마 이런 수순으로 갈 것 같습니다. 정진상 지금 실장도 지금 구속 기소가 됐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 핵심 쟁점은 당연히 이제 소환 조사에 응할 리는 없을 것 같고 소환 조사는 당연히 거부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검찰의 입장에서 언제 이제 그 체포 동의안을 청구를 해서 원칙적으로 체포 동의안은 판사가 국회로 보내게 돼 있지만 언제 과연 체포동의안을 내고 이걸 처리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지금 그 대장동 수사 이재명 수사에 대한 어떤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이제 자신들이 어떤 대오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을 때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당연히 여당 입장에서는 100% 찬성할 거고 과연 이제 이재명 에 대한 어떤 지지가 일부 이탈해서 이 체포 동의안이 과연 이제 인용되는 경우, 이게 그런 경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사실 이상민 장관에 대한 어떤 이런 관련
국회 이런 의결 내용들은 사실 크게 중요하진 않다고 봐요.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오히려 우리 대우가 과연 딱 뭉쳐져 있는지 요걸 한번 확인하려는 그런 입장이었던 게 제가 볼 때 큰 것 같고, 이런 의미에서 과연 이탈표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 내부적으로 결속을 크게 다져야겠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이번에 해임 건의안을 강행 처리한 걸로 보여지고, 제가 볼 때는 뭐 이상민 장관이 더군다나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얘기를 했지만 관련해갖고 지금 조사를 진행 중인 상황이고, 더군다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런 올바른 정치적인 지금 과정으로 본다면 사실 이 국정조사에 제대로 협조하고 요거에 대해서 진행하는 게 어떻게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득입니다. 근데 굳이 지금 왜 이 시점에서, 특히 더군다나 정무적 책임은 나중에 최종적으로 어떤 법적 책임이 가려지고 난 다음에 늦지 않은데 굳이 왜 이 시점에서 이런 그 강행 처리를 했냐 보면 결국에는 자신들이 얼마나 내부적으로 지금 이재명에 대한 어떤 방탄을 하기 위해서 결속이 잘 돼 있는지를 한번 따져보려는 이런 시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정진석 비대위원장 목소리를 들려드렸는데요. 뭐 서민 복지, 국가 예산, 경제 위기 이거 다 쓰레기통에 집어넣었다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해임 건의안 강행 처리를 하기 위해서 사실상 국정조사도 걷어찼다 민주당이,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강성민 평론가님, 국정조사 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있긴 합니까 민주당? 네, 민주당으로서는 그 국회에서 그 어느 정당보다 네. 그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로 하고 있는 정당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들이 다 보여주고 있고요. 오히려 저는 지금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과 예산안을 같은 선상에 두고 비교하는 자체가 그 이태원 참사에 대한 여당의 안일함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제1야당으로서 그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진실을 규명하고 유가족의 어떤 참여와 소통을 함께하는 차원에서 그 야당으로서의 그 역할을 해내가 나가는 거지, 뭐 단일 대우를 어떻게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한 목적은 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해임 건의안을 추진하는 것은 그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이 국정조사 합의를 깨는 사이에 그래서 국정조사의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 몰려 있는 이 가운데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또 이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신문 함께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자, 권성동 의원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세월호의 길을 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참사를 정쟁화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국민의힘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죠. 이태원이 세월호와 같은 길을 가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세월호처럼 정쟁으로 소비되다가 시민단체 횡령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야.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 체제인데 지금 권성동 의원을 전 원내대표를 잘못 기재를 했다는 것 같습니다. 바로 정정하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위원회 구성원 등을 봤더니 좌파 인사가 대거 포함된 점을 들어서 그걸 근거로 정쟁화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여연대, 민주노총,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174개 단체도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를 발족했는데 이 회의에 참석한 박석운 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세월호 진상규명위 공동대표를 지냈고 대정부 시위 등을 주도했던 인물이다. 결국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면서 과거 세월호와 같은 그런 길을 이번 이태원 참사도 가서는 안 된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김재섭 의원님. 사실 이런 참사가 정쟁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불편해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럼요. 이 참사는 이 참사로서 애도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어떤 특정한 진영의 정치적 유불리로서 번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저런 뭐 단체들이 쭉 있었고 누가 봐도 지금 친야 성향이라고 불릴 수 있는 단체들이 많이 이름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런 가운데서는 이 이태원 참사를 기리는 국민들의 애도의 마음이 다소 왜곡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상당히 있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이 이태원 참사가 정쟁으로 번지는데 크게 일조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또 저는 민주당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앞서서 우리가 뭐 해임 건의안과 탄핵 소추안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네. 지금 민주당의 의석수가 마음만 먹으면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국무위원들을 다 탄핵할 수 있는 의석수를 가지고 있거든요. 사실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유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일단 정치적으로 내보내고 나서
뭐 어떤 뭐 수사를 통해서 결과가 나오면 형사적으로 책임을 지고 어쨌든 간에 일단 민주당이 뜻을 모으면 어떤 국무위원든 당장 업무 정지를 시켜버릴 수 있는 저는 그런 나쁜 선례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애초에 국정조사를 하는 것에 있어서 이상민 장관이 가장 주요한 국정조사의 대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국정조사를 열기로 해놓고서는 국정조사의 대상을 해임한다? 탄핵한다? 그럼 결국에는 민간인 신분으로서 이상민 장관을 다시 불러서 질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누가 봐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의 상당 부분이 이태원 참사를 정치적으로 소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세월호 활동 인사들을 비롯한 친야 성향의 단체들이 지금 이태원 참사 규명을 하는 데 있어서 대거 참여하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오해될 수 있고 그것이 또 때로는 많은 국민들에게 이태원 참사를 대하는 그 애도의 마음을 조금 좀 나쁘게 왜곡 변질시킬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제가 상당히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